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오늘 4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주차 수업은 사회복지조사론 척도 구성입니다. 아마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서 과대표 선생님도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주시고 문자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재가 없어서 남천안이 지금 현재 코호트 관리 때문에 학교를 가보지 못하셔서 교재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3주차 수업에 과제를 냈던 것도 단체 질의 말고 이제 자료 공유를 안에 보시면 보실 수 있도록 사진으로 자료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중간고사를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연습 문제를 교재를 좀 같이 보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도록 중간고사 때까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오랜 시간 원래 OT도 하고 선생님들 얼굴도 익히고 성함도 좀 익혀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니까 많이 딱딱하고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정리가 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뵙고 강의실에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학습을 좀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식만을 전달하다 보면 많이 어렵고 또 생소하신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질의도 하시고 또 제가 설명드리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셔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조사론에서 이야기하는 척도가 뭔지, 변수가 뭔지, 종속 변수는 어떤 건지, 원인, 변인이라고 하는 문제들, 여러 새로운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선생님들 질의 먼저도 듣고 선생님들의 말씀도 좀 듣고 해서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도 구성이라고 하고, 척도란 말도 참 어렵죠. 우리가 매스컴이나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척도에 관한 문제, 변수에 관한 문제, 아니면 또 여론조사에서의 신뢰도의 문제, 타당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사론에서 나오는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들으시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귀에 들리고 하실 텐데, 좀 그럴 때마다 좀 귀담아서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는, 대학에서 전문가로서 배움의 과정들을 이제 잘 더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척도의 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측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측정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측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의 4가지 수준 같이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이제 단순한 측정들이 있는데, 그 단순한 측정들을 2개 이상 모아서 하는 합성 측정의 의미와 형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척도 구성의 방법들, 그 다음에 표준화된 척도를 찾는 방법과 표준화된 척도를 선정할 때 유의점들을 이해를 해서 사회복지 조사에서의 연구를 훌륭하게 진행해 나가주는 어떤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 지식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사회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었고, 우리가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에 표준화되어 있는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 전화조사를 할 때는 어떤 방법, 설문지는 어떻게 만들고, 척도, 등간 척도, 서열 척도, 비율 척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설문조사들을 하시면서도 그 설문조사에 어떤 척도의 기준을 둘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측정할 건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측정이라는 게 뭐냐?
실제로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아니면 물어봐서 확인해보는 거죠. 근데 측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들이나 아니면 그런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들. 근데 보통 우리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원인이나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다른 분은 그 동일한 과정을 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작업,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현실에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 그게 이제 측정입니다. 영어로 미저리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객관화된 수치로 표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측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측정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규칙에 따라서 대상이나 사건의 수치나 수를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치는 간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꼭 1, 2, 3, 4가 아니라 A, B, C, D가 될 수도 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1, 2, 3, 4를 정확하게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상황, 행복이라는 객관적을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면 1, 2, 3, 4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많이 행복해, 조금 행복해, 중간에 행복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것,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 그게 측정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 수치나 수, 배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수치는 대상이나 사건과 관련은 있지만 계량적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는 상징. 예를 들어서 너의 행복의 수치는 얼마야? 저는 10만큼 10점 만점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10점입니다. 저는 8점입니다. 저는 1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관련은 있지만 계량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는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수치를 가지고는 사건의 횟수나 양의 정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측정에는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동일 구조의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측정의 의의는 측정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척도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측정은 수치나 수를 배정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측정을 통해서 조사자는 실제 세계를 더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있고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측정을 통해서 나는 불행한지, 나는 행복한지, 나는 중간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 행복하고 어떨 때는 불행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적 방법이 가진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각각의 조사자가 수행한 조사를 다른 조사가 재현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연구자가 A, B, C, D 5명이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한 가지의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측정 도구에 똑같은 조사 대상이라 그러면 다른 조사가 재현을 해도 비슷한 거의 동일한 신뢰도 수준 90% 이상 신뢰도 수준을 갖는 조사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동일한 변수나 동일한 척도일 경우에는 같은 조사를 하면 누가 하든 간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필요한 거고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거, 과학적이다라고 조사로는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의 수준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의
수준의 종류는 측정 과정에서 어떤 변수에는 수치가 있기도 하고요. 양적 의미가 없는 상징이죠. 성,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다음에 종교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다음 어떤 변수에는 소득이 얼마냐,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다 수치와 수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에서 측정과 관련된 것은 첫 번째가 네 가지인데요. 명목 수준의 측정, 명목 측정, 서열 수준 측정, 등간 수준의 측정, 비율에 대한 측정, 이렇게 네 가지로 합니다. 명목은 이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임 이름입니다. 이름. 숫자 아니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수를 정해놓는 거죠. 이름을 정해놓는 거예요. 명목 측정은. 그다음에 서열 수준은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그다음에 등간 수준은 그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비율 수준은 보이시는 것처럼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는지. IQ 아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들이 일정 비율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네 가지 수준에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측정 수준의 측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 명목 수준의 측정입니다. 양적 의미가 없는 수치를 대상하게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수준의 측정을 통해서 조사자는 대상이나 사건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명목 수준의 측정을 통해 조사자가 어느 것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상대적인 서열을 알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렇게 정해는 한옥인지 양옥인지 재래식 전통가옥인지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거기서는 서열을 알 수 없죠. 남성과 여성 간의 서열이 없죠. 그냥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사회적인 기초조사를 할 때 남성인지 여성인지 하는 거는 서열이나 등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비율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름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서열을 알 수 없고요. 또 범주들이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는지, 비율이 얼마인지, 등간이 얼마인지, 수준이 얼마, 비율이 얼마인지, 등간 수준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명목 수준의 측정은 포괄성 원칙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 두 개가 전혀 다르다. 동일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종교를 이야기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기타 등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 좀 늘어나서 전에는 그렇게만 했습니다만 제3의 성도 이제 있어서 그런 있는지 트랜스인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명목 수준의 측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용을 하느냐 분석할 때는 빈도 계산 얼마나 많은 수가 많아서 참여한 조사했을 때 남성이 많았는지 여성이 많았는지 아니면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신 분이 많았는지 불교의 신자가 많으셨는지 빈도의 계산에 사용할 때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명목 수준의 측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열 수준입니다. 서열 수준의 측정은 측정된 변수가 명목 수준에서 측정된 변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 수준의 측정에서는 변수의 범주들에 대해서 서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범주에 대해서, 주변의 범위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경제 수준 같은 걸 물어볼 때 서열 수준으로 물어보면 상층인지 중층인지 하층인지 이렇게 설문을 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다 사는 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이분이 상층인지 중산층인지 경제적 빈곤자인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회 정책을 만들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혜택을 줄 수 없을 때는 선별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별적인 복지 혜택 대상이 구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서열 수준의 측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 수준 상황을 물었을 때 상인지 중간인지
하인지.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서열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가 등간 수준 측정입니다. 첫째, 등간 수준의 측정은 명목 수준의 측정이 가지는 특성 범주화와 서열 수준의 측정이 가지는 특성 서열화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간 수준의 측정에서는 수적으로 동일한 거리를 가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범주 사이에 동일한 간격을 보입니다. 동일한 거리를 가진다. 그게 이제 어려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등간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등간 수준, 인터벌이 얼마나 일정한 인터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인터벌입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섭씨 온도계가 있는 거죠. 1도와 2도, 1도와 10도, 10도와 100도 일정한 그 인터벌이 지날 때는 일정한 수준이 동일한 거리를 지날 때마다 온도계가 올라가죠. 그다음에 차이도 있죠. 그다음에 1도와 2도는 아까 말씀드린 범주가 있어서 서열 특성, 명목 수준의 특성처럼 범주가 있어서 딱딱 구별이 될 수 있죠. 0도와 1도와 마이너스 1도는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목록 측도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열 수준, 서열도 1도보다 10도가 높고 0도보다 1도가 마이너스 1도가 낮다는 그 분명한 서열의 수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를 예를 들어 섭씨 30도와 섭씨 10도의 차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등간 수준의 측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비율 수준의 측정입니다. 비율, 레티오라고 하죠. 영어로. 자, 명목, 서열, 등간 수준의 측정이 지금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제로점을 가지는 겁니다. 진짜 0점을 가지고 있는 측정 수준. 자녀의 수, 월 소득. 자녀가 없을 수도 있죠. 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죠. 0 그러면 제로점이죠. 진짜 0점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자녀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보다 0보다 없을 수는 없죠. 이 제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아예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더 보시는 분도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죠. 그래서 모든 특성을 비율 수준에서 모든 서열 수준의 측정을 명목, 서열, 등간 수준의 측정을 다 가지고 있고 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 수준의 측정은 명목 수준의 측정이 가지는 특성, 범주화와 서열 수준의 측정, 서열화, 등간 수준의 측정이 가지는 특성, 동일한 강역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 수준의 측정은 자연적인 0점,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비율 수준이다. 예를 들어보면 자녀의 수,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못 벌 때도 수익이 아예 없을 때 0점도 있고 벌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 그게 이제 비율 수준의 측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측정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도 증가한다. 측정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도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율 수준 증가하죠. 어떤 수학적 계산은 어떤 수준에 측정된 자료에만 적용될 수 있다. 명목 수준의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없죠. 명목 수준은 범주만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그런 범주를 구별을 하는 것 뿐이지, 거기다 곱하기 남성을 곱해서 남성을 둘 곱하면 여성이 되고 여성을 둘 곱하면 남성이 되는 이런 기준은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그러나 등간 수준일 때 아니면 비율 수준일 때 온도를 예를 들어 보면 온도는 1도 더하기 1도는 2도가 되죠. 뺄 수도 있고요, 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부 수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을 좀 보면 교재표 4-1을 좀 보시면 명목 수준, 서열 수준, 등간 수준, 비율 수준,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 범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목 수준은 서열 수준이 없죠. 그 다음에 동일 간격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구별을 해보면 아까 보면 명목 수준은 범주만 정하는 거고, 서열 수준은 범주와 서열을 가지고 있고, 등간 수준은 범주와 서열,
동일한 간격을 가지고 있고, 비율 수준은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절대 0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 방법도 등간 명목 수준은 확인이랑 분류를 할 때 가능한 수학적 계산 이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서열 수준은 순위, 그 다음에 등간 수준은 간격을 비교하는, 순위와 간격을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 수준은 절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수칙 연산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지시고 이어서 복합 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쉬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